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된 제자가 스승의 날 인사차 지도교수를 찾아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그 충격으로 교단을 떠나서 지금까지 김 후보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미투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짜 미투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2018년 부산대 성폭력센터에 김석준의 성추행을 신고하고 2차 가해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직 교육감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김석준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전화 통보만 왔었고, 여성 성폭력센터에도 찾아갔으나 공감만 해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부산대 성폭력센터에 김석준을 고발한 사실을 공유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김석준 측에서 악성 댓글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석준 후보는 피해자가 부산대 성폭력센터 등에 자기를 성추행으로 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권력자의 교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남발할 수 있을까요? 4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 제자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그 피해 제자가 무혐의 결과가 났잖아요.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나, 당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선대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석준 본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배짱은 없었는지 김석준 캠프의 김형진이라는 분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또 녹취록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가 되었고, 제가 제출한 정빈 자료를 검토한 검찰과 검찰청 시민의원 전원이 제가 폭로한 김석준 성추행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제 편을 들어주신 것에 그나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부산 시민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김석준은 여전히 제가 사는 부산의 교육감 자리에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그 제자입니다. 제자가 지금 초지일관되게 2차적으로 또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 문제는 교육감으로서의 자질론으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뭘 잘못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실제로 뭘 잘못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명백히 가짜 미투입니다. 명백히 가짜 미투입니다. 게다가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추행이며, 녹취록 속 또 다른 제자도 김석준 교수의 성추행을 떠올리며 화과 단합대회로 산성에 올라가던 중 주변 인적이 적을 때 김석준 교수가 손을 잡더니 자기는 언제든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며 김석준 교수의 성추행이 다분히 상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동안 이 가게 되는데, 이 양심상 어떤 도의적인 전혀 책임 같은 거는 김 후보님은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 씨는 34년 전의 일을 20년이 지난 2008년에 저한테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해 12월에도 저한테 안부 메일을 보내는 등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수차례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메일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명백한 가짜입니다. 지금 그리고 김석준이 보낸 메일 속에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닮아가려 노력하다 보면 조금은 나은 인간이 되어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듭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김석준 후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라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아직 왼손의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면서도 또 한 번 다시 안아보자고 덤비는 그 모습에 그 윤리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또 제가 급하게 부산을 떠날 만큼 힘들었던 그 성추행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와중에 너도 예수 같은 거 전하고 하며 조롱하는 듯한 김석준의 태도, 제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 이후 전도 메일 발송을 딱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김석준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딱 5통의 메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소식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못합니다. K 씨는 하 후보님 선거 사무실에 개소식에 참석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페북에 하 후보 지지한다는 글도 올리고, 그리고 우리 캠프 앞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하 후보는 바로 그 사진을 지난번 TV 토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미투를 선거에 이용하는 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미투를 선거에 이용하는 건 중대한 범죄 자. 행위입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토론에서 됐습니다. 김 주장하고 후보님 됐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자, 것은 범죄 제가 좀 행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김 후보님을 얼마나 제자가 그야말로 성피해를 봤으면 저에게 왔었겠습니까? 교육감인 후보는 저하고 김 후보입니다. 3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오직이면 김 후보 도대체 이거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 교육감이 출마해서 되겠느냐 해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성추행한 사람이 내 아이가 공부하는 부산에 교육감으로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20대 제자의 꿈을 앗아간 성추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살다 보면 신이 봤다 하고 그런 거지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되려 나를 나무라던 그 김석준의 실체를 부산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불성실한 아버지에 대한 내 상처와 그런 내 소망을 다 아시는 지도교수가 어떻게 제자를,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배신감에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신호위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수님도 내가 그렇게 자기 때문에 떠난 걸 알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내가 미안하지 않을 표현을 골랐으면 자기도 완곡하게 뭐 한때 치기 어린 충동이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되려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신호위반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꽉 막혔냐고. 마치 내가 그거를 그냥 별 없이 받아줬으면 뭐 서로 좋은 게 아니었겠냐는 듯한 그런 태도에 제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은폐하려고 자녀를 둔 학부모인 피해자를 모독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맡깁니까? 저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자리가 그런 사람에게 가닿기나 합니까? 거짓말쟁이가 성추행범이 어떻게 부산교육의 수장으로 서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벌써 2번이나 지냈습니다. 3번째까지 저는 맡길 수가 없어서 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면수심, 제자추행, 반성 없는 2차 가해 김석준은 사퇴하라! 가짜 미투머리로 2차 가해 부추기는 양심불량 김석준은 즉각 사퇴하라! 20대 제자의 날개 꺾어버린 성추행 교육감 김석준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양심불량 3선 출마 부산시민사회 우롱이자 김한이다 김석준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